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전 진행의 노무아입니다. 오늘은 신예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선한 가을 날씨에 접어든 가운데 지난밤 미증시에서는 짚고 넘어갈 포인트 좀 많았습니다. 우선 드디어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지난밤 FOMC를 마친 연준은 금리를 0.25% 인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동시에 엔비디아가 인텔에 대규모 투자를 가능한다는 소식도 나와줬는데요. 이 같은 흐름이 시장 전반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예지 아나운서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주요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0.27%, 0.48% 상승했으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94% 상승해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글로벌 이슈 통해 자세한 내용 보겠습니다. 전일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결정을 소화한 가운데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증시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연준은 전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기금금리는 4%에서 4.25% 범위로 낮아졌는데요. 연준은 성명을 통해 고용 둔화와 실업률 상승 등을 언급하며 고용 증가세가 둔화됐고 실업률은 소폭 올랐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으며 이어 경제활동은 완화됐고 인플레이션은 상승해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분기 경제 전망 요약인 SEP에 담긴 점도표에서는 연내 기준금리가 50bp 추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올해 안에 두 차례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지난 6월보다 한 차례 금리 인하가 더 반영된 것입니다. 한편 파월 연준 의장은 이번 인하를 두고 위험 관리 차원의 결정이라고 언급하며 고용시장의 하방 압력 가능성이 커졌다고 시사했습니다. 파월 의장 발언을 두고 전일에는 경기 침체에 대비한 보험적 성격이 강함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이날에는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로 해석됐습니다. 연준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를 지속하겠지만 시장이 거품에 빠지지 않도록 파월 의장이 일부러 신중한 발언을 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엔비디아의 인텔 지분 투자 소식에 인텔 등 주요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인 점도 투심을 개선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인텔 지분을 주당 23.28달러에 인수하는 조건으로 50억 달러를 투자하게 되면서 공동으로 데이터 센터와 PC용 반도체를 개발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이에 인텔 주가는 22% 넘게 폭등하면서 38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인텔의 중앙 처리 장치, CPU 생태계와 인공지능 핵심 장비로 부상한 엔비디아의 그래픽 반도체,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이런 시너지 효과와 더불어 새 AI 반도체 대중 수출 허가도 따낼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하는 인텔과 협력에 엔비디아가 동참함에 따라 미국이 중국과 무역 협상을 통해 엔비디아 반도체 대중 수출 재개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엔비디아 주가도 3% 넘게 상승하며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날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는 대체로 양호한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3만 1000건으로 전주 대비 3만 3000건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수치로 급증세가 한 주 만에 되돌려졌습니다. 앞서 직전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21년 10월 이후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미국의 고용 사정이 빠르게 냉각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8월 31일부터 9월 6일 주간 192만 건으로 전주 대비 감소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 여파로 미국 고용시장의 하강 위험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월가에서는 실물 경기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고용시장 지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을 집행하는 핵심 기관
이민 세관 단속국이 조직 규모를 대대적으로 늘리는 등 더욱 고삐를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18일 6명의 연방 관계자를 인용해 최근 몇 주간 ICE 고위급들이 연방 부동산을 관리하는 연방 조달청에 접촉해 1만 명 이상의 신규 직원을 수용하기 위해 전국에 약 300개의 새로운 사무실 공간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려 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크리스티놈 국토안보부 장관에 따르면 ICE는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추방에 동참하고자 하는 애국적인 미국인들로부터 15만 건 이상의 입사 지원을 접수해 18,000여 명에게 잠정 채용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히트맵 살펴보겠습니다. 업종별로는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은행과 투자,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산업재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시총 상위 종목들도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와 메타는 상승했으나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과 아마존 등 일부 대형 기술주들은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주요 기업들 이슈도 함께 보시죠. 먼저 메타 소식입니다. 메타는 18일 메타 레이벤 디스플레이 스마트 글래스를 공개했습니다. 글래스의 출시가는 $799로 화면과 인공지능을 탑재하고 있는 차세대 제품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오른쪽 렌즈에 디스플레이를 내장해서 메시지와 영상통화, 내비게이션, AI 검색 결과 등을 표시할 수 있게 했으며 스마트폰 카메라 뷰파인더와 음악 재생 화면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메타는 이번 제품을 통해 애플과 구글과의 경쟁에서 독자적인 전자기기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전략을 내세웠다고 블룸버그는 평가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완전히 대체하진 못하겠지만 더 편리한 접근 방식을 제공하면서 점차 사용 시간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전략입니다. 다음 소식 구글 소식입니다. 구글이 자사의 대표 웹브라우저 크롬에 인공지능 모델 제미나이를 본격적으로 통합합니다. 이번 조치는 사용자가 웹페이지 탐색은 물론 일정 관리, 영상 검색, 온라인 쇼핑 등 다양한 작업을 브라우저 내에서 AI를 통해 수행할 수 있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별도의 유료 구독은 필요하지 않다고 구글은 덧붙였는데요. 구글의 제미나이 탑재는 경쟁사들이 AI 기반 브라우저를 출시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다음 소식 아마존 소식입니다. 아마존이 주요 재무지표와 성장 전망에서 유통업계 경쟁사들을 앞서면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소매업체이자 제3자 판매 마켓플레이스 운영사인 아마존은 전체 매출의 75%를 소매 사업에서 15%를 클라우딩 컴퓨팅 자회사인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나머지 5%에서 10%를 광고 서비스에서 창출하고 있습니다. 해외 매출은 25%에서 30%대로 독일과 영국, 일본이 주요 시장입니다. 시장에서는 아마존이 아마존 웹 서비스와 광고 부문 확장, 그리고 해외 매출 다변화를 기반으로 유통업계 내 경쟁 우위를 지속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위스콘신주에 40억 달러를 투입해 두 번째 데이터 센터를 설립합니다. AI 인프라 수요 확대로 총 투자액은 73억 달러에 이르게 됐습니다. 지난해 발표한 33억 달러 규모의 첫 번째 데이터 센터는 내년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센터가 가동되면 약 500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되고 두 번째 센터까지 완공될 경우 총 고용 인원은 약 800명 수준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두 데이터 센터 확충을 통해서 엔비디아의 수십만 개 고성능 칩을 연결하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구축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미증시 흐름 살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어제자 미증 시장은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에 큰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 경신하면서 상승 마감했고요. 그 다음으로 주요 경제지표 역시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인텔 투자, 아마존의 약진 등 M7 기업들에게 호재로 작용할 만한 소식도 많이 전해지고 있으니까요. 이 같은 소식 참고해서 투자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올해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는 전망도 있는 점 참고해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기업에 대해 알아보는 기업 사전 시간입니다. 오늘 다뤄볼 기업은요. 한국에서 가구 브랜드 하면 바로 떠오르는 기업입니다. 바로 한샘이죠. 오늘은 가구를 넘어 라이프 스타일을 디자인하고 있는 종합 홈 인테리어 기업 한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 7평짜리 사무실에서 출발한 한샘은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비전 아래 지금까지 국내 홈 인테리어 사업을 선도해 왔습니다. 단순 가구 회사를 넘어 주방, 욕실, 리모델링, 홈 스타일링에서 생활용품까지 집 전체를 아우르는 토탈 홈 인테리어 브랜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올해 이런 한샘이 창립 55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해 전국 매장에서 썬페스타 프로페셔널을 개최하는데요. 올해 상반기 한샘은 약 9,229억 원의 매출, 그리고 87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얼핏 들으면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본다면 좀 얘기가 달라지는 수치입니다. 매출은 약 6.3% 감소, 영업이익은 무려 56.7%나 감소했습니다. 특히 2분기만 따로 보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3% 감소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처럼 한샘의 실적이 급감한 배경에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 건설 시장의 위축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에 따르면 인테리어 수요 자체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샘의 주력 사업이 리모델링 그리고 인테리어라는 점을 생각하면 꽤나 큰 타격인 셈입니다. 그치만 희망적인 신호도 있습니다. 바로 플래그십 스토어의 강화, 프리미엄 주방 브랜드인 키친바흐의 성장 덕분에 한샘의 전략적 매장은 오히려 전년 대비 매출 35%, 77%씩 늘어난 성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침체된 업황 속에서도 전략적인 매장, 그리고 브랜드 파워를 기반으로 반등을 노리는 한샘의 하반기 행보 주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목할 점은 2025년 8월 빅데이터 분석 결과 한샘은 가구 상장 기업 브랜드 평판 1위, 인테리어 브랜드 평판에서는 2위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 그래프를 보시면 타사 대비 압도적인 참여 지수와 소비 지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브랜드 파워는 여전히 업계 최고 수준, 위기 속에서도 고객사와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종합 인테리어 기업 한샘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단순한 가구 브랜드가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고 공간을 디자인하는 기업이라는 점 여러분도 느껴지실까요?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쓸모있는 기업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나온 이슈들도 한번 짚어봐야겠죠. 예지 아나운서, 오늘 어떤 소식들이 예정되어 있을까요? 네, 신문에서 발췌한 기사를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먼저 제롬 파월 관련 뉴스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 의장은 17일 기준금리 인하 이후로 고용시장 둔화를 언급했습니다. 이전까진 고용시장 둔화를 잠재적인 위험으로 봤는데 이번에는 미국 경제가 직면한 현실로 인정한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페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후 성명서에 고용시장이 견조하다라고 평가했지만 이날 이런 표현도 빠졌습니다. 시장에선 올해 10월과 1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가 인하될 확률을 각각 8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날 금리 인하 후 기자회담에서 FOMC 위원들이 9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서 노동시장 리스크가 명백해졌기 때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간 노동시장이 견조한 덕에 금리를 동결했지만 더 이상 이 같은 정책을 유지하기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미국 노동부가 지난 5일 발표한 8월 비농업 부문 신규 일자리는 고용 쇼크 수준이었습니다. 전월 대비 2만 2천 명 증가했는데 이는 다우존스 추정치보다 크게 낮은 수치입니다. 6월에서 7월 고용 증가폭은 종전 발표 대비 2만 1천 명 하향 조정됐습니다. 파월 의장은 노동시장 둔화 원인으로 이민 정책을 꼽았습니다. 그는 노동 공급과 수요 모두 둔화하는 것은 드문 현상으로 노동시장은 역동성이 줄고 다소 약화한 상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가 경제에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진 않았습니다. 그는 0.25%포인트 인하라는 단일 조치로 경제를 바꿀 수 있다고 보진 않는다며 고용시장 약화 신호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대응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과 일본 등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에 대미 투자를 압박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국에는 대규모 투자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한국에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압박하고 일본에서는 5,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받은 모습과 대비됐습니다. 영국 정부는 18일 영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미국 기업에서 1,500억 파운드,
약 283조 원에 이르는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총리실에 따르면 국빈 방문 중 발표된 투자 유치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날 총리 별장 체커스에서 만나 기술 번영 협력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팅, 민간 원자력 등 3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양국 정부는 공동 연구 계획을 수립하고 규제를 간소화해서 기술 발전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영국 총리실은 이를 계기로 영국 전역에 양질의 일자리 7,600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우리는 뛰어난 국내 자원을 지원하고 세계적 수준의 산업을 지키며 미국 같은 우방국과 글로벌 동맹을 강화하면서 우리나라를 더 잘 살게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영국을 두 번째로 국빈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찰스 3세 국왕을 비롯한 영국 왕실 주요 인사들에게 극진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찰스 3세는 만찬 환영사에서 이 특별하고 중요한 국빈 방문은 두 위대한 나라 간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영국 간 특별한 관계를 언급하면서 양국 간 관계와 정체성의 유대는 소중하며 영원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양국 간 관세 휴전을 계속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버킹엄셔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개최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미중 간 합의에 매우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중국과 고율 관세 부과 유예 연장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지금과 같은 조건을 기반으로 한 연장일 것이다. 매우 좋은 조건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관세 전쟁을 벌이다가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첫 무역 협상에서 각각 115%포인트씩 관세율을 낮추기로 합의했었습니다. 이후 이 합의를 90일씩 연장하면서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관세 유예 합의는 오는 11월 10일 끝날 예정인데 그때까지 중국과의 협상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유예를 연장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연합은 18일 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철강의 대량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시행을 예고했습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 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공개된 유락티브와 인터뷰에서 10월 중순까지 매우 강력한 철강 보호 무역 조치를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치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단지 중국만이 아니라며 유럽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수입국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기존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할 제도도 조만간 공개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EU 세이프가드는 국가별로 지정된 쿼터당 수준까지는 무관세로 수입하되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산 철강도 세이프가드 시행에 따른 쿼터제가 적용 중인데요. 다만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따라 내년 6월 30일불로 세이프가드는 만료됐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지난밤 미국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의 탄력을 받아 전반적인 수치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요즘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AI 투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협정과 같은 이슈 챙겨가시면서 투자의 방향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엔 투자의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경제 그리고 주식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 상황 간략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상승 마감하면서 상승 모멘텀 이어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같은 흐름이 국내 투심에도 영향을 준 것인지 코스피는 장 초반 또 한 번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상승분 소폭 반납하면서 하락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날 코스피는 약보합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를 이어간 반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차익 실현에 나섰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대형주 중심의 약세 흐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약보 악세를 보였고요. 시장은 지수 조정을 받아들이며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흐름의 코스피 지수는 보합권에서 출발한 뒤 장 초반 한때 3,467.89까지 상단을 높였습니다. 이를 통해 장중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낙폭을 줄인 뒤 하락 전환했습니다. 어제 새벽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가 금리 인하 결정 하루 만에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는 등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최근 국내 지수가 단기 급등한 영향에 차익 실현 매물이 일부 나온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거래일 초반 3,460선을 기록한 뒤 장 후반 들어서는 낙폭을 키웠는데요. 결국 3,445.24포인트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는 전거래일 대비 0.46% 하락한 수치인데 차익 실현 나오면서 이 같은 하락 모멘텀 나온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도 살펴보고 지나가면요. 우선 개인이 5,330억 원의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물량 팔아치우면서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하락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날 코스닥은 863.11포인트로 전날보다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같은 흐름은 전날 밤 미국 증시와 코스피의 상승 여력이 같이 합쳐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중소형 2차 전지, 바이오 종목 등의 수급이 유입되면서 코스닥 지수 전일 대비 소폭 상승 마감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BM, LNF 등 일부 종목의 강세도 뚜렷했고요. 우주와 위성 관련주도 테마 강세를 이어갔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제 코스닥 지수는 863.11포인트로 전거래일 대비 0.7% 상승한 가격 보여줬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면요. 코스피와는 달리 이제 개인이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098억 원 그리고 792억 원으로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시장은 전반적으로 파란불 켜졌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살펴보면 각각 0.99% 하락 그리고 종가 똑같이 유지해주면서 전반적으로 약보합권에서 종가 형성했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각각 1.41% 그리고 0.49% 하락하며 약보합선에서 하락 모멘텀 가져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종목 살펴보자면요. 코스닥 지수 자체가 상승 마감한 것과 비교해서 오히려 코스닥의 주요 대장주들은 하락 마감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알테오젠과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는 각각 0.21% 그리고 3.34% 하락하면서 약보합에서 종가 형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ABL 바이오 등 코스닥 중심의 바이오주들은 빨간불 켜내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각각 4.73% 그리고 7.98% 상승하면서 강보합선에서 종가 형성해줬습니다. 이렇게 국내 양대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았는데요. 전날 밤 미국 증시가 전반적인 상승 모멘텀 유지하는 것에 반해서 양대 시장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흐름이 각각의 특징주에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 좀 개별 중심 위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지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지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특징주 전해드립니다. 먼저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수혜를 받은 종목이죠. 다날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장중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에서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 코인 주가가 급등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거래소에서 오늘 오전 다날은 전일 대비 1,620원, 17%대 치솟은 1,740원에 거래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장중 한때 11,4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 뱅크웨어 글로벌 24%대, 더존 8.77%, 미트온 3%대, NHN KCP 5%대, 헥토파이낸셜 3%대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 스테이블 코인과 가상자산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했는데요. 서클 주가는 전일비 7.16% 급등한 140.42달러를 기록했고 가상자산 거래소 블리시 주가는 전일 대비 20.72% 치솟은 65.61달러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날 상장된 XPP, XPRP 펀드는 첫날 거래액이 3,770만 달러로 미국 증시에 상장된 ETF 가운데 가장 높은 첫날 거래액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의 다날의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날은 시가 1% 상승하며 출발했습니다. 고가는 장중한 때 25.55% 상승한 11,450원의 고가를 찍었고요. 종가는 21.6%로 상승분 소폭 반납하며 11,09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 같은 흐름은 이날 다날 주가는요, 상승분 소폭 반납하는 작은 꼬리 당기는 양봉이 형태로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우선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 금융시장에 도입이 될 경우 은행과 증권업계의 희비가 엇갈릴 것이라는 분석도 같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우선 송금과 결제 시장에서 저비용 대안으로 자리 잡으면 은행은 예금 이탈과 수익료의 감소로 아무래도 수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 나와주고 있습니다. 반면 증권업계는 토큰 증권과 실시간 정산 시스템을 발판으로 더 새로운 성장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본격 도입이 된다면 은행업계는 예금 이탈과 수수료 감소로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증권업계에는 토큰 증권 그리고 실시간 정산 시스템으로 새로운 성장기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분석 더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은행의 희비가 교차할 것 같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소식을 다음 소개해드릴 특징주와 연결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해드릴 특징주 소식은요, 바로 금융지주 소식입니다. 하반기 은행업을 둘러싼 비우호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금융주는 연이어 호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4대 금융지주의 주가는 이미 전고점의 턱 밑까지 도달한 상황인데요. 4대 금융지주 주가의 평균 상승률은 7.6%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승의 배경 살펴보자면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유지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밝히면서 투심에 영향을 줬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금융권에서는 또 다른 상승 요인으로 3차 상법 개정안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을 요약하자면 자사주 매입 후 즉시 소각을 의무화한다는 건데요. 이 같은 내용이 밸류업 정책을 추진 중인 금융지주의 주가를 밀어올렸다,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우선 자사주의 매입 그리고 소각의 의무화는 대표적인 주주 친화 정책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유통주식주가 줄면서 주당 순이익과 자기자본 이익률이 개선되고 시가총액과 배당총액이 유지될 경우에는 주가 상승은 물론 배당금의 증가 효과 역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계획이 계획대로 이어질 경우 KB금융은 올해 총 주주 환원율이 50%를 넘을 것으로 기대되고 신한 그리고 하나금융지주도 40%대에 이를 전망입니다. 정태준 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주가 연계증권 과징금, LTV 담합 과징금, 교육세와 법인세율의 인상 등 다양한 이슈로 은행주가 한 달가량 부진했지만 조정 과정에서 그 가격의 매력이 부각됐다며 분석했습니다. 또한 펀더멘털이 본격적으로 개선되는 시점이 임박한 건 역시 금융지주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했다, 이런 분석 이어가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 탐조해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특징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는 로봇 관련 특징주입니다. 로보티즈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로보티즈는 로봇 손 첫 공개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로보티즈 주가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유는 시장에서 회사가 자체 개발한 로봇 손을 처음 공개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는 19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AI 인사이트 포럼 피지컬 AI에서 며칠 전 완성된 로봇 손을 오픈 AI 등 일부 고객사에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로봇의 부가가치는 단순히 걷고 균형을 잡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쥐고 다루는 매니플레이션에서 비롯된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로보티즈는 인공지능을 탑재한 양팔 휴머노이드 로봇 AI 워커를 이미 개발해 연구 개발용으로 납품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로봇손 공개가 AI 워커와 결합할 경우에 산업적인 활용도가 한층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사람이 손으로 하는 일을 로봇이 대체할 때 산업적인 파급력이 커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글로벌 기술 흐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세계는 이미 대규모 언어 모델 LLM에서 비전, 언어 액션인 VLA로 무게중심을 옮겨가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 기업들이 피지컬 AI를 기반으로 차세대 로봇을 준비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보티즈는 1999년 설립된 로봇 전문 기업으로 액추에이터, 다이나믹셀과 감속기 등 자체 개발한 핵심 부품을 기반으로 로봇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자율주행 로봇인 개미, 양팔 휴머노이드 로봇인 AI 워커, 정밀 액추에이터 라인업 등을 통해서 산업과 서비스 분야에 진출해 있습니다. 또한 피지컬 AI 기술을 중심으로 로봇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로봇 산업 성장세와 함께 기술 경쟁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소식에 로보티즈의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보티즈는 오늘 장중한 때 29.35% 최고가 찍으면서 14만 5천 원의 최고가를 보였습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로보티즈는 어제부터 거래량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종가는 21.5% 상승한 13만 6,200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로보티즈는 이렇게 장 초반 정말 강한 상승세 보여주다가 장 마감 시간에는 이 상승분 소폭 반납하면서 꼬리 달리는 양봉으로 마무리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로보티즈는 1999년에 시작된 로봇 전문 설립 기업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이나믹셀과 감속기 등 자체 개발한 핵심 부품을 기반으로 그 수익성을 더 강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회사는 자율주행 로봇인 개미와 AI 워커, 정밀 액추에이터 라인업을 통해 산업 서비스 분야에 진출한 만큼 앞으로 AI 기술과 결합해서 수익성이 더 강화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서 투자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전해드릴 팁징주는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꾸준히 하이닉스 관련 상승 모멘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ABK 투자증권은 19일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3분기 실적 발표까지 반도체 호황 기대감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장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은 빠르게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장 다음 달에 발표될 3분기 실적을 기대해 봤을 때 어닝 서프라이즈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BK 투자증권에 따르면 내년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지난달 컨센서스의 평균인 40조를 최근 훨씬 높은 50조 원으로 변경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일부 증권사에서는 이 컨센서스를 50조 원대 중반까지 수정한 상황입니다. 또한 SK하이닉스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면서 이제 60주 이격도죠. 주가와 이평선의 거리가 170에 육박해 단기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 상승 탄력은 좀 둔화될 수도 있다, 이런 비관적인 조짐도 같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3분기 실적 전망이 강하게 상향 조정이 되면서 주가가 오르고 있는 만큼 밸류에이션 부담은 부각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니까요. 투자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하이닉스의 수가 순자산 비율은 1.75배 수준으로 경험적 등락 범위의 부담 영역에는 아직 도달해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하이닉스의 PBR 저행대가 2배였던 만큼 아직 상승 여력이 상당 부분 남아있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전해줬습니다. 이렇게 SK 하이닉스의 긍정적인 전망에 대해 알아봤고요. 그럼 예지 아나운서와 함께 다음 특징주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국의 인공지능 관련 기업인 S2W 소개드리겠습니다. S2W가 코스닥 상장 첫날인 오늘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S2W는 전거래일 대비 94.32% 오른 25,659원에 거래되는 모습 보였고 장중 한때 26,800원까지 오르는 모습 보였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기업인 S2W는 지난 2018년 설립된 빅데이터 기업입니다. 보안과 인텔리전스 관련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서 1145대 4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최종 공모가는 희망 범위 최상단인 13,2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선 경쟁률이 1972.62대 1로 달하기도 했습니다. 회사 측은 이번 공모 자금을 인프라 투자나 일본 현지 법인 설립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S2W는 비정형 데이터를 대규모로 수집해서 분석하고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기업입니다. 공공정부기관용 안보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및 기관용 사이버 위험 인텔리전스 플랫폼 등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에 설립된 회사는 공공정부기관용 안보 AI 플랫폼인 자비스와 기업 및 기관용 보관 AI용 플랫폼, 퀘이사를 통해서 국제기구와 국내외 정부기관, 그리고 대기업 등을 고객으로 유치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러한 소식에 S2W의 차트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상장 첫날인 S2W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최저가는 시가 26,000원으로 출발해서 고가는 15.66%의 상승분 보였습니다. 중가는 23,950원으로 마무리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STW 소식까지 알아봤는데요. 코스닥 상장에 대한 기대감을 모은 만큼 장 초반 90%에 육박하는 정말 강한 급상승세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이내 상승분을 대략적으로 반납하면서 굉장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다시 소폭 상승하면서 종가를 형성을 해주었는데요. 이처럼 코스닥에 상장이 되는 종목은 상장 당일 굉장히 많은 기대감과 관심을 받는 만큼 급격한 모름세가 보일 수 있으니 여러분 모두 이 점 투자에 유의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특징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졌고요. 다음으로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가진 인물에 대해 알아보는 인물로그 시간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인물, 바로 이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바로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롤링입니다. 조앤 롤링은 영국 출신 작가로 해리포터 시리즈로 전 세계 5억 부 이상 판매를 기록을 했고요. 책은 물론 영화에서 테마파크까지 하나의 거대한 해리포터 유니버스를 창조한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마법은 바로 조용한 카페에서 시작됐습니다. 에든버러의 엘러런트 하우스 카페, 따뜻한 커피와 스콘 한 조각을 앞에 두고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호그와트의 세계를 그려나갔죠. 당시엔 생활고에 시달리던 무명의 작가였지만 그 공간은 곧 상상력의 무대가 되었고요. 지금의 해리포터를 탄생시킨 진짜 마법의 장소가 됐습니다. 조앤 롤링이 창조한 상상은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바로 미국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조성된 위저딩 월드 오브 해리포터가 수백만 명의 팬들이 직접 마법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줬기 때문인데요. 호그와트 성, 호그스미드 마을, 그리고 지팡이에 대한 상점까지 그녀의 상상이 만든 공간은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의 체험의 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마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미 우리 안에 모든 힘을 가지고 있다. 이 말처럼 그녀는 절망 속에서도 자신 안에 남은 단 하나의 가능성을 믿고 그 글을 써내려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를 감동시킨 이야기를 전달했죠. 세상에는 아직 보지 못한 것들이 가득하다. 그들을 만날 기회를 절대 포기하지 말라. 롤링은 해리포터를 출판하기 전까지 23곳에 달하는 출판사에게 거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치만 그 소난 속에서도 그녀는 자신의 해리포터가 세상에 나갈 날만을 기다렸다고 하는데요. 그 믿음이 없었다면 지금의 해리포터 세계와 수많은 팬들의 행복도 없었겠죠.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좋은 삶을 사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인상적인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조앤 롤링은 단지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시선까지 바꾸는 이야기를 만들어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앤 롤링은 단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시선을 바꾸는 이야기를 창조해낸 만들어낸 사람이었습니다. 마법 같은 공간에서 시작된 단 한 줄이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다는 점. 그 가능성을 누구보다 강하게 보여준 사람이 바로 조앤 롤링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인물로그 시간엔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롤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리포트 브리핑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예지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리포트 준비했을까요? 네, 증권사 리포트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신증권에서 발간된 이번엔 일본, 중국 통화정책이라는 리포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일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 인하를 재개했습니다. 이는 노동시장의 하방 리스크를 감안한 위험관리 차원의 결정이었는데요. 파월 의장은 필요할 경우 새로운 수준으로 정책을 조정할 수 있으나 현재는 그 시점이 아니라며 신중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한 성장률 전망은 상향했지만 내년 금리 전망은 낮췄습니다. 한편 신임 이사로 취임한 마이런은 유일하게 50베이시스 포인트 인하의 소수 의견을 주장하는 등 일부 트럼프의 영향력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는 없었다라는 평가입니다. 이에 따라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4%에서 4.25%로 25bp 인하를 결정했는데요. 연내 2차례 더 인하, 내년의 경우 기존 전망 대비 한 차례 추가 인하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유럽, 영국의 통화정책 회의가 마무리가 되는 가운데
일본은행과 중국은행의 금리 결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재개로 달러 인덱스는 96포인트대에 다시 진입하면서 달러 약세 국면이 진입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통화정책 회의 전후 아시아 국가 통화들이 달러 대비 강세폭을 추가로 확대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양호하게 유지가 되면서 위안화는 달러 대비 강세폭을 확대했으나 중국 경기 개선 속도는 여전히 느린 상황입니다. 금주 발표된 중국의 8월 실물 지표는 7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컨센서스를 하회하며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의 경우 미국의 관세 확정에 여타 국가로 밀어내기를 지속했으나 선수요 마무리에 증가세는 둔화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추가 부양 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부각시켰으며 미국의 금리 인하를 재개한 만큼 금리차 부담이 완화돼서 중국도 연내 투가 통화 회의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돼 있는데요. 이번에 당장 금리를 인하하지 않더라도 조만간 인민은행이 관련 힌트를 주는지도 위안화 방향성 및 금융시장 분위기 전반에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한편 일본의 경우 금일 회의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습니다. 물가가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관세 확정으로 인한 실물 경제 영향 확인이 필요하겠고요. 이시바 총리 사임으로 10월 4일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큰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동결하더라도 향후 금리 인상 시점이 엔화 강세폭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다음 주 발표될 일본 물가 지표뿐만 아니라 자민당 차기 후보들의 정책 기조도 함께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 주 주목할 매크로 지표와 이벤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 도쿄 CPI, 그리고 연준이 중시하는 근원 PCE 지표까지 발표되면서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아시아 중앙은행들의 스탠스와 글로벌 경기 지표들이 어떤 흐름을 보일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포트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투자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리포트 브리핑을 통해서 일본과 중국의 통화 정책에 대해 요약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고 중국의 경우에는 당장 금리를 인하하지는 않더라도 조만간 인민은행이 관련 힌트를 줄 것이다. 이렇게 흐름 요약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리포트 함께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투자에 도움되는 컨센서스 나눠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가치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한 줄로 정리해보는 한 줄평 시간인데요. 오늘 시장 굉장히 복잡한 요소가 많았던 만큼 한 줄 정리를 하기 잠깐 전에 간단한 요약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던 코스피가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으로 보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코스피 3,440선으로 밀려나는 모습 보여줬고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46% 하락한 3,445.24포인트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0.07포인트 내린 3,461.23포인트에 개장은 했으나 3,467.89선을 터치해줬고요. 이 통해 장중 사상 최고치 경신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이후 하락세를 타면서 3,440선까지 미끄러졌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의 수급을 살펴보면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098억 원, 3,357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홀로 5,350억 원을 순매수하며 매수 우위 보여주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날 코스피 상승 종목은 242개, 그리고 하락한 종목은 640개로 지수가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시장도 파란불 켜내는 모습 보여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대부분 하락하면서 하락 모멘텀 꾸준히 가져가 줬는데요. 최근 상승세를 지속하던 삼성전자가 0.99% 하락하며 약간 주춤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SK하이닉스는 전날과 동일한 35만 3천 원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41%,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49% 하락하며 약보합으로 거래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같은 혼란스러운 상황에 다음 지수는 어떻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예지 아나운서에게 한번 오늘장 한 줄 평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증시가 연준이 기대한 대로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엔비디아와 인텔의 50억 달러 투자 소식 등으로 기술주가 우위를 보이는 하루였는데요. 기술주 중심의 랠리가 이어지며 S&P와 나스닥 등 주요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진입했습니다. 한 줄 평은 파월의 한마디에 달러는 주춤했고 기술주는 춤췄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파월의 한마디로 기술주가 춤췄다라고 한 줄 평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 줄 평 깔끔하게 잘 해주셨는데요. 관련 뉴스까지 전해주셔서 더 이해하기가 쉬웠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 저도 좀 인상 깊었던 소식을 하나 더 전달해보고 싶은데 바로 엔비디아의 인텔 투자 관련 소식이죠. 앞서는 대충 투자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만 간단히 짚고 넘어갔었는데요. 엔비디아의 인텔 지분 투자 소식에 인텔 등 이제 주요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이 점 다시 한번 강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인텔 지분을 주당 23.28달러에 인수하는 조건으로 5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이제 동동으로 데이터 센터와 PC용 반도체를 개발하기로 한 건데요. 이 같은 소식에 데이터 센터 그리고 반도체, PC 관련주들도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셨으니까요. 다음에 이 같은 소식 참고해서 투자 방향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소식 전해드렸고요. 저는 오늘의 한 줄 평을 얼렁뚱땅이라고 해보고 싶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나스닥이 상승하면 우리 양대 시장도 같이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은 정말 신기하게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하락, 코스닥은 상장이라는 혼조세로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약간 얼렁뚱땅 진행되는 느낌도 있지만 그만큼 복잡한 요소들이 모여서 주가에 영향 주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여러분 모두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저희 방송과 함께 잘 헤쳐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잡박사전 진행의 노무아였고요. 다음 주에도 저희 방송과 함께 투자 방향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